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좌우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책 제목처럼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팝스타 한 명이 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 글쎄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밈 하나가 세금 공제보다 낫까?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경제학자 토드 부커홀츠입니다. 아니,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붓는 정책보다 문화현상 하나가 더 강력할 수 있다니? 대체 여기에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팝스타의 해결책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경제학자가 왜 딱딱한 숫자 너머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실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국의 인구 위기, 이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전통 경제학은 우리를 세금 혜택 같은 금전적 이익에 반응하는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오른쪽 부콜츠의 관점은 완전 달라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멋지고 의미 있는 것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가족을 꾸리는 게 쿨하고 멋진 선택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부콜츠의 생각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새로운 걸까요? 그걸 알려면요, 잠깐 시간 여행을 좀 해야 합니다. 죽지 않는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과거의 위대한 생각들이 현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구 대역전 같은 복잡한 문제들,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저기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재를 비추는 등불이 되는 셈이죠. 우리가 경제학하면 되게 딱딱하고 막 고정된 법칙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지난 300년 동안 정말 위대한 사상가들이 끊임없이 주고받은 거대한 대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거대한 대화의 가장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장과 정부의 끝나지 않는 논쟁 속으로요. 모든 논쟁의 시작점에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그가 던진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죠.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각자가 자기 이익만 챙기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 거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니었을까요? 스미스는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코트 한 벌 만드는 과정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치기부터 재단사까지 이 많은 사람들 서로 얼굴도 모르잖아요. 근데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완벽한 코트 한 벌이 뚝딱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저절로 만들어내는 질서, 분업의 마법인 거죠. 하지만 스미스의 이 완벽해 보였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정말 끔찍한 위기가 닥치니까 시장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죠. 바로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시장이 망가졌을 때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거인의 정면 충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그냥 맡겨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케인즈가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도와주는 손으로 개입해야 할까요? 시장이냐 정부냐, 이 거대한 질문이 지난 100년 넘게 경제학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미스와 케인스, 이 위대한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팝스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제 경제학이 돈과 시장이라는 틀을 넘어서 인간이라는 진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어떻게 다루기 시작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콜츠가 정말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는 안 낳아도 강아지 키우는 집은 정말 많잖아요. 사실 돈만 생각하면 이것도 꽤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반려견을 키우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는 일종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가치에 훨씬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이 차이예요. 왼쪽을 보세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인 인간은요, 거의 뭐 계산기 같아요. 철저하게 손익을 따지죠. 그런데 오른쪽에 진짜 우리는 어떤가요? 머릿속은 온갖 감정, 욕망,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 이런 걸로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로봇이 아니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도 하고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는 훨씬 복잡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이 대단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여러분만의 새로운 도구함에 차곡차곡 담아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경제학자처럼 세상을 좀 더 깊게 그리고 다르게 보는 법을 한번 익혀보죠. 이제 여러분의 도구함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도구로는 개인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어떻게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고요. 케인즈의 도구로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토기 부콜치의 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문화와 인간의 진짜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저출생 문제, 단순히 돈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멋지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숙제를 이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생각들은요, 박물관에 갇혀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그 다음 열쇠는 과연 어떤 죽은 경제학자의 아직 살아있는 아이디어 속에 숨어 있을까요?